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브릭스 플러스 화상회담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식량으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는 독일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아 전 세계 식량 위기를 일으키려 한다는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부장의 주장에 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막지 않는다면서 쏟는 가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개발 국가의 식량 공급에 대한 서구의 냉소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구에 비등하는 인플레이션은 무책임한 거시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공해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회랑을 제공할 용의가 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엔 사무국과도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군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류를 제거하면 된다면서 키예프의 건설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오데사의 기류를 제거하고 곡물 수출을 하든지, 정 그게 어려우면 러시아 점령지인 마리오폴과 베르디안스크의 항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게까지 곡물 수출을 하라고 성의를 베풀었는데도 서구는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 외교부장 아날레나 베어복은 러시아가 고의로 글로벌 기아를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모스크바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토니 블링컨, 이태리 외교부장 루이기 디 마이오 등을 베를린에 불러 회담을 갖는 장소에서 러시아를 성토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3억 4,5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기아의 물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복은 기아가 가뭄과 다양한 지역 분쟁, 코비드-19 팬데믹의 후유증 등 여러 가지에 기인하지만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어복의 책임 떠넘기기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대변인은 기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범죄를 언급한 겁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또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독일은 재빨리 식량을 수입함으로써 자기들 먹을 것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은 무시한 채 3월에만 35억 9천만 달러째 식량을 사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도 독일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당시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900일 동안이나 보유해 수많은 러시아인들을 굶겨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만 명이나 됐다면서 독일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포위전이 1941년 9월부터 1944년 1월까지 900일이나 가시니 참상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레닌그라드의 사망자는 공습이나 폭격보다는 기아가 압도적으로 많아 97%를 차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위가 시작될 때 빵이나 곡물, 육류 비축량은 한 달 정도분에 불과했습니다. 기름이 45일분, 설탕과 사탕 등이 60일 정도분이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니 뭐니 말들을 하는데 독일의 행태에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가슴속 깊이 사무친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이나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이 식량의 무기화는 오히려 독일이 자행하지 않았느냐고 역사적 사건을 든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0일 젤렌스키는 아프리칸 유니온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아프리카도 식량을 이용해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달 이상 노력한 끝에 가까스로 마련한 자리였지만 아프리카는 냉담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지만 정상이 출석한 나라는 단지 4나라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사나 장관들이 나왔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인 이 화상연설에 대해 BBC가 그나마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보도한 겁니다. 르 주르날 들라프리크에 따르면 대사나 장관급도 아주 적은 숫자가 출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AU 의장이며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AU의 중립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AU 회원국의 절반 정도는 유엔의 대러시아 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U 의장 마키살은 이달 초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키살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따른 고충을 푸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는 서구 국가들의 대러 제재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통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아프리카가 곡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러시아산 가스와 오일을 구입할 때는 결제 금지 조치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는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부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항공, 미사일, 포병 전력으로 6월 23일에만 나치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와 포병 화력으로 650명의 병력과 19대 전차와 보병 전투차, 3문의 스메르체 로켓 발사기, 17대 특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또 26곳의 지휘소, 364곳의 병력 장비 집결 장소, 여러 곳의 M777 곡사포 포대도 없애버렸습니다. 또 하리코프 부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 25 2대도 격추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원해준 M777 곡사포는 공습으로 거의 파괴됐습니다. 하이마스 고기동 로켓 발사기 여러 대도 도착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제공권을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존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차량 탑재형 자주포 세자르가 멀쩡한 형태로 노획돼 러시아 전차 공장으로 운반됐습니다. 4월에 프랑스가 6대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2대가 러시아에 넘어갔다고 프랑스의 한 정치평론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생산 공장인 우랄 바곤 자보드 측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하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포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 아닌 요청도 했습니다. 우랄 바곤 자보드는 세자르 노획 사실을 알린 프랑스 평론가 레지스에게 감사 인사를 대신 마크롱에게 전해달라면서 자주포를 해체 분석해본 결과 러시아산 자주포 무스타 S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조롱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생산 공장 우랄 자곤 바고대 엔지니어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향후 다른 장비를 보내줄 때는 우크라이나군을 통하지 말고 직접 보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봐야 돈바스에서 보듯 절반 정도는 우크라이나군이 훔쳐서 보내주니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돈을 받고 지원받은 장비를 러시아군에 넘겼다는 조롱입니다.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허겁지겁 러시아군이 제공한 식사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24 보병 여단의 병사, 그리고 징병센터에서 경비를 하던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단체로 투항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이나 굶었다면서 러시아군에 잡힌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해 길거리에서 잡혀 군대를 온 젊은이도 있고 체육교사를 하다가 징병요원에게 붙잡혀 졸지에 총을 잡게 된 53세 늙은 병사도 있습니다. 밥도 안 준 채 전투를 하라고 독려하는 네오나치 우크라이나군에게 서구 무기는 뭐가 와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